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갑자기 기자회견을 해서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녹취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작 기소가 됐고 검찰의 회유가 있었고 그래서 거짓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런 취지로 그러자 당시 그 사건의 검사였던 박상용 뭐라고 했느냐? 짜깁기 한 거다. 짜집기 한 거다. 예전 발음으로 짜집기 한 거다. 그래서 뭐 언론들은 이 조작 기소 또는 공소 취소 국정조사를 앞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진실 공방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중립적인 그런 보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십시오. 당시 이화영의 변호인이었던 서 변호사하고 박상용 검사하고 통화를 했던 내용입니다. 녹취라는 것이 말이죠. 그 녹취 중에서 박상용 검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완전히 주범이 돼야 돼. 그래야 이화영을 종범으로 의율하고, 그러니까 법률에 의거해서 처벌의 이 형량을 만들고, 이게 의율이라는 말입니다. 법조인들이 원래는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일부 법조인들이 쓰던 말이었는데 요즘은 뭐 하도 많이 방송에서 하니까 의율이라는 게 그 법조문에 의거해서 처벌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화영을 주범, 공범이 아니라 종범으로 의율하려면 주범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주범은 이재명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라는 식의 얘기가 오갔다라는 겁니다. 박상용 검사의 지금 박상용 검사는 이번 국정조사에 이미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의 말인즉슨 뭐냐? 그 내가 한 말이 아니다. 이화영의 변호인들이 한 말이다. 근데 내가 말한 것처럼 나는 그냥 그 말을 받아서 일부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을 딱 잘라내가지고 그 부분만 녹취를 틀어놓고 내가 마치 그런 걸 한 것처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이제 쌍방울이 대납을 했다. 대신 돈을 줬다. 이게 800만 달러입니다. 지금 환율로 치면은 120억쯤 되는 돈입니다. 800만 달러. 지금 환율로 120억 원입니다. 이때 500만 달러는 황해도 쪽에 뭐 스마트팜이라는 첨단 농법의 농장을 이제 건설한다라는 비용이었고, 그 다음 300만 달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뭐 헬리콥터까지 동원한다고 그랬다면서요. 그거 다 허울이고 그냥 돈 내놔라 이거죠, 북한 쪽에서는. 그래서 800만 달러라는 돈이 북한으로 넘어간 건 팩트. 근데 이 돈이 무슨 성격이었느냐? 그리고 이 돈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보고가 된 상태로 넘어간 거냐? 뭐 이런 여부가 지금 다툼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그때 이화영 변호사였던 그 사람은 지금 뭐 충청도 어디 시장 출마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경찰이 이걸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건데, 어제 민주당의 전용기, 김동아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서민석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민석 변호사하고 이제 박상용 검사하고 통화한 내용을 이제 공개를 한 거예요. 이게 2023년 6월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부터 3년 전 일입니다. 당시에 이제 그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다라는 진술한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 녹취, 공개된 녹취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취 속에서 박상용 검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만 딱 잘라내면 오해하기 참 좋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용 검사,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건 이화영. 여기서 그거라고 하는 것은 공익 제보자 지정을 해준다든지 보석으로 석방을 해준다든지 추가로 구속영장 청구는 없을 거라고 약속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만 보면은 박성윤 검사가 정말로 이재명을 주범 만들고 이화영을 종범 만들자고 제안을 했네 그리야? 라고 오해하기 딱 십상입니다. 어제 박상용 검사가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그 앞뒤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해당 녹취는 서민석 변호사가 이화영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죄로 의율하지 말고 단순 뇌물죄의 종범으로 의율해달라고 무리한 제안을 한 것에 대해 그것은 어렵다고 말하면서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했던 내용이다. 그런데 녹취가 짜깁기가 돼서 마치 제가 제안한 것처럼 둔갑돼 있는 것이다. 녹취 전체를 공개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이화영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가 말하기를 우리 의뢰인 이화영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뇌물죄 주범으로 의율하지 말고 단순 뇌물죄의 종범으로 의율해달라. 이 형량이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서민석 변호사가 자기한테 박상용 검사한테 제안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상용 검사가 말하기를 당신들 말대로 특가법상 이화영 뇌물죄 주범 의율을 하지 않고 단순 뇌물죄의 종범으로 하려면은 주범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설명을 한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이번 녹취 공개를 한 거다. 따라서 녹취 전체를 공개해달라. 이제 이런 말입니다. 박상용 검사 또 추가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 변호사님, 본인이 저한테 제안해서 제가 안 된다고 했던 얘기지 않습니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서민석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이냐? 2023년 7월, 지금부터 3년 전입니다. 이화영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이화영 진술을 처음 공개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이화영 씨의 부인 되는 백정아라는 그 여성이 남편이 변호인에게 놀아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변호인에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서민석 변호사는 지금 민주당 소속으로 청주시장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 유튜브에서 서민석 변호사가 통화를 이제 이루어졌는데 뭐라고 했느냐? 내일 직접 유튜브에 나와서 녹취를 하나 더 깐다고 합니다. 왜 3년 만에 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녹취 파일을 지난주 목요일에 찾았다. 아니, 그동안 이렇게 중요했던 녹취를 이제야 찾아냈다고?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내용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이스 레코더에서 파일이 지워진 줄 알았는데 어떤 백업 앱에 보관돼 있었다. 본인이 60대라
꼰대라서 잘 몰랐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보세요. 저도 이런 거 참 많이 해보는데요. 이렇게 절체절명의 중요한 사건에 그 보이스 레코드 음성 녹음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고?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주범, 종범 누가 제안한지는 안 중요하다. 회유가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또 그런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범, 종범 뭐 그걸 제안하는 게 사실인지 그 부분은 살짝 꼬리를 내리는 듯한 그러니까 주범, 종범 누가 제안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회유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살짝 그 물꼬를 좀 틀어가는 이런 말을 하네요. 헐, 참 저는 헐입니다. 이제 이 유튜브에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의 부인 백정아 씨가 출연을 했는데 그 방송에서 아마 백정아 씨를 투사처럼 묘사를 하는 모양이에요. 검찰의 회유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백정아 씨가 거기를 깽판을 쳐가지고 다 틀어졌다. 백다르크, 짠다르크가 아니라 백다르크가 나라를 구하셨다. 거기서 이화영이 검찰 말대로 증거 인정했으면 이재명 구속됐다. 뭐 이런 말잔치를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보 정신 차려. 법정에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개혁신당의 이기인 사무총장이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했어요. 이건 이제 음주운전자의 비유를 한 겁니다. 이화영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제 걸렸어요. 자기가. 그랬더니 이화영이 뭐라고 하느냐. 제가 운전대 잡은 걸로 하지 말고 제가 조수석에 앉은 걸로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운전대를 잡으면 특가법상 뇌물죄 주범으로 적용을 받으면 어마어마한 징역을 살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저는 그냥 조수석에 앉아있던 방관자 종범으로 해주세요. 단순 뇌물죄로 처벌해 주세요. 그렇게 의율해 주세요. 그러자 반대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아 그래요? 그렇다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건데 뭐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정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운전대는 누가 잡았는지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이화영 당신 변호사가 그렇게 와서 얘기하는데 그래 이화영 조수석에 앉았다고 해준다고 한다면 그때 운전대 잡은 사람이 있어야 될 게 아니야. 그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겁니다. 이 비유를 이기인 사무총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했더니 박상용 검사가 했던 말 중에 바로 그 뒷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야 이화영 너는 조수석에 앉고 그러면 운전석에 이재명 기섭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는 부분만 잘라냈다는 거죠. 오늘 박상용 검사가 겪은 집단 왜곡 날조인 것입니다. 원인 제공자의 무리한 요구는 지워버리고 녹취해서 지워버리고 그 제안을 반려하는 설명만 똑 잘라내 편집해서 오인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얄팍한 편집과 체리피킹, 이 케이크 위에 이 체리가 꽂혀 있는데 입맛에 드는 것만 쏙쏙 뽑아가지고 입에 넣는 걸 체리피킹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잠시 여론의 눈을 가릴 수는 있어도 맥락 속에 담긴 진실까지 덮을 수는 없다. 박상용을 지켜야 합니다. 대북 송금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던 변호사가 설주환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 오후에 흑백 여의도의 설주환 변호사가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정통성 있게 아마 자세한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